아침 주요 뉴스의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브리핑 플러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요. 걸크러쉬 이승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수요일 걸크러쉬 평론가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저희 문자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 걸크러쉬 작년에 네. 그 시험적으로 한 예. 달만 쓰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성공적이잖아요. 성공적입니까? 아, 네, 그걸 알 길이 없어서 제가 민망해가지고. 네. 지금 5684번님께서 걸크러쉬 기자님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어딜 검색하면 알 수 있나요? 이런 것도 보내주셨네요. 저도 검색이 안 됩니다, 지금. 별로 경력이 없어서 할 말이 없네요. 네. 저희 그 금요일 날마다 유튜브 라이브 하는데 네. 그때 댓글 중에도 이승원 평론가님이 나올 때 유튜브 라이브 좀 해주면 안 되냐? 아, 라이브를 하시는 예. 금요일 날은? 오. 아마 이승원 평론가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렇군요. 한번 제가 예. 땀방으로 네. 필요하실 때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나와주시는 걸로 하고요. 네. 자,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노영민 주중대사가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 주 중국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삼선 의원 출신이죠. 강기전 전 국회의원을,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발탁했습니다. 예. 윤도한 MBC 논설위원 발탁에 대해서는 약간 의외다, 뭐 이런 반응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지금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딱 20개월이잖아요. 사실 이제 만으로 2년이 안 된 그런 시점인데 예. 어쨌든 청와대 핵심 비서진을 교체하면서 이게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전 의원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그냥 네. 완전히 친문. 핵심적인 친문.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우려하는 시선도 있고 이분들이 워낙 또 이제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기는 조금 더 잘 될 것이다, 성과를 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임종석 실장과 그 후임의 노영민 신임 실장 모두 춘풍추상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이게 한자 성어인데 스스로에게는 가을서리처럼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그 봄 바람처럼 대하라, 이런 뜻이어서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좀 강직하게 스스로를 평가하라, 이런 뜻입니다. 청와대 직원들 긴장하라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춘풍추상이라는 이 한자 성어는 사무실 곳곳에 붙여 있다고도 하죠. 그렇군요. 흥미로운 점은 아마 저는 이런 모습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떠나는 사람들과 후임으로 오는 사람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만나서 인사하고 격려하고 심지어 포옹까지 하는 모습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요. 인상적이기도 했고요. 너무 무거운 짐을 내려놔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임종석 실장은 워낙 뭐 표정이 평소에도 좋긴 한데 어제는 약간 좀 시원섭섭한 그런 표정, 그 만감을 교차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 임종석 비서실장 앞으로 행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비서실장을 뭐 특별한 대가 없이 큰 실책 없이 소화했다. 기본적으로 평가는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무게감도 확 올라간 게 사실이어서 이제 앞으로 행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이제 본인 운명이 아니다. 이 이제 국가가 부르는 대로 그 정도 인물이 됐다. 부르는 대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인선 발표가 본인의 마지막 미션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올해 안팎으로 더 큰 시련과 도전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더 힘을 내서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탁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실책은 없었지만 뭐 최근에 일단 공직 기강 해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체를 다소 좀 앞당겨진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뭐 입각설도 나왔었는데 입각설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낮고 2020년 총선에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총선도 본인이 원하는 데는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굉장히 험지에 나가야 되는데 이른바 뭐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 그래요? 종로도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는 이 동작을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저격수 역할. 빅매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됐어요. 네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 저도 이 기사를 읽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약간 좀 멍하게 있었어요. 어제 SBS가 아마 단독 보도를 했죠. SBS 단독 보도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그 변호사 측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예. 그동안은 우리 그 조재범 전 코치가 폭행을 했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 굉장히 상습적인 폭행이어서 굉장히 예. 심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때렸다고. 그러니까요. 예. 이제는 성폭행 의혹까지 불거진 겁니다. 어제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이 보도자료를 예. 기자들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심석희 선수가 만 17살 그러니까 예.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평창 올림픽 직전까지 무려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밝혔고요. 여성 선수들이 지도자들의 폭행에 너무나 쉽게 노출돼 있음에도 전혀 저항할 수 없도록 얼마나 예. 억압받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사실 이 폭행 혐의로 예. 이제 고소를 예. 할 때 이 예. 성폭행 혐의까지 추가 고소를 했지만 당시에는 경찰이 이제 핸드폰 같은 어떤 증거 예. 확보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밀을 유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피의자가 했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비밀 유지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예. 어제 일단 SBS가 보도를 했고 SBS도 심석희 선수 측에 물어봤다고 하죠. 우리가 보도를 예. 해도 되겠느냐.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윤리적인 면은 좀 지켜졌고요. 보도에 있어서. 예. 조재범 코치는 지난해 9월이었죠. 이 상습 폭행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 중이고요.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전 코치 입장에서는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코치들의 어떤 억압이 심했으면 가족들한테도 말을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어린 그 나이부터 이 코치와 이제 계속 생활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나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금메달을 땄다는 게 저는 그게 더 슬프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 금메달을 2개나 딴 선수가 그러니까요. 이런 폭력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게 그리고 이게 선수들이 멘탈이 이게 강해야지만 또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실력 그렇죠. 이상은 자기 정신력으로 또 버티는 게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금메달 땄다는 건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심석희 선수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고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그 신일철 죽음, 신일본 제철이죠 옛날. 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신청한 신일철 죽음 한국자산에 대한 압류 승인했군요. 네, 결국은 승인을 했습니다. 회사 쪽에 관련 서류를 보내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 법원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네. 압류 명령 결정은요. 일단 회사 측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 2명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이 P&R 주식 8만 1,075주에 대해서요. 일단 신일철 죽음은 매매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잃게 됩니다. 한 2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억 원 정도 되죠. 네. 지금 포스코랑 이제 합작회사가 바로 이 P&R인데 이 포스코 측도 좀 난감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에 대해서 아베 정부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아베 스스로 이 압류 절차가 시작된다면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여서 한일 양국 관계가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광개토함하고 일본 초계기에 그 레이더 논란도 있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전선으로 굉장히 이제 아베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 7월에 참의원 선거를 두고 이런 해당 문제들을 더 부각시킨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건 또 뭡니까?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인데 강아지 3마리를 오피스텔 18층에서 던진 20대 여성 경찰에 잡혔다고요? 네, 참 이것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 부산 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새벽 0시 50분쯤 이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강아지 3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현장에 가봤더니 강아지가 이제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인근이라는 게 뭐 세대가 많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탐문을 했고 결국 범인은 인근 오피스텔 18층에 사는 20대 후반 여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경찰 조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뭐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충격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9월에 관련해서 동물보호법이 강화된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학대 사건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법이 강화돼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번에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그 결과가 주목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 주목되는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얘기 나눠보기 위해서 전문가분을 연결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문가신데요. 동물권 연구단체 PNR에서 활동하는 서국화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국화입니다. 네, 동물권 연구단체 PNR. 정확히 어떤 활동하시는 단체인가요? 우리나라 지금 제도적으로 동물권, 동물 복지에 대한 법적 규정이 너무 미미해서 이런 동물 권리 혹은 지위 이런 부분들 좀 연구를 하고 그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의 단체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앞서서 얘기한 그 부산 오피스텔의 강아지 추락사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법상 어떤 규정에 걸려서 어느 정도 처벌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물 학대를 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46조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정형이 이제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일단 동물학대임이 인정이 되면 최대 2년 징역 2년까지 이제 선고는 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전례 비춰보면 징역 실제로 실형을 받을지는 사실 의문이고요. 통상 동물학대 때에서는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보통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집행유예가 나오는군요. 그러면 이제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좀 강화를 한 건데 실제로 법 적용이 강화된 건 아직 사례가 별로 없는 모양이군요. 일단은 지금 2017년 개정 전에는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기 때문에 사실 법정형 자체는 2배 높아졌다고 보지만 법정형은 2배 높아졌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강화된 건 맞는데 사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그렇게 강화됐다라고 볼 만큼 의미가 있는 선고가 나왔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이번 사건이 어느 정도 그 시금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런 사건 말고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다른 사례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너무나 많고요. 일단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게 개나 고양이, 길고양이 이런 학대 사건들인데 개를 차나 오토바이에 이제 묶어서 끌고 간다거나 캣만들이 밥을 주는 길고양이들을 죽여서 시체를 막 이제 보게 한다거나 캣맘이라는 것은 길고양이에 밥을 주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길고양이 밥을 주는 곳에 독극물을 뿌려서 이제 고양이가 다치게 하는 이런 사건들도 있고요. 또 농장에서 이제 돼지를 도태시키는데 제대로 된 도축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망치로 내리쳐서 죽게 하는 경우, 동물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동물 몸에 불을 붙이는 이런 굉장히 많은 학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그 학대 사건들이 전부 이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처벌 대상이 되죠. 그리고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애니멀 호더라고. 이 호더라는 게 이제 수집가, 모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동물들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많이 광적으로 수집하는 사람들을 애니멀 호더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것도 동물학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동물학대가 동물을 딱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만이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통과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굶주리 있게 하거나 질병을 이제 방치하는 행위들을 말하는데 애니멀 호더도 이제 자기 능력 밖의 동물을 길러서 최소한의 어떤 복지가 제공되지 않는 상태여서 당연히 동물학대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행위도 명확히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군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반려동물 좋아해서 많이 키우고 이러는데 그런데도 이제 동물학대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점은 사실
이제 사람들이 동물학대 처벌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수준보다 너무 이제 턱없이 낮은 법정형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되고 또 법정형을 높였는데도 부족하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물건을 손괴했을 때의 형보다도 낮은 상황이에요. 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법률이 사실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고 또 법원이 이제 이 부분을 실제로 적용할 때 너무 그 동물학대의 어떤 심각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관행적으로 판단해왔던 부분들을 실제로 사회적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뭔가 현재의 동물보호법에서 좀 처벌을 강화하고 법원도 좀 더 엄격하게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동물보호법에서 그러면은 뭔가 개정을 할 만한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국회에?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제 처벌받는 동물학대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모두 처벌되는 게 아니라 이제 동물을 죽이는 경우라도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으로 죽였을 때 이제 처벌을 하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처벌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학대 그런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이제 좀 제대로 규제하고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물권 연구단체인 PNR의 서국화 변호사였습니다. 우리 이승원 시사평론가님께서도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전 예전에 키웠고요. 지금은 어머니한테 제가 선물을 드렸죠. 강아지를 한 마리. 강아지를요? 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한 15년, 20년 정도는 총 합해서 강아지를 계속 길렀던 것 같아요. 집에 강아지가. 그래서 물론 알러지가 생겼지만 그것을 인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행복감을 주니까 강아지가.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런 기사 보면은 참 그 지금 저희 집에서 키우는 거랑 또 이번에 죽은 강아지가 또 같은 종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도 이 기사를 또 한참 보고 있었어요. 포메라니안? 네네. 저도 최근에 이제 전 동물을 안 키우는데 그 동물 관련 아이템을 취재하고 있어요. 정말요? 이제 동물까지 가셨습니까? 사람 취재하다가? 동물학대 관련 아이템이 취재하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곧 발표가 됩니까? 보도가? 아마 이번 주 일요일쯤 제가 일한 뉴스타파를 통해서 아마 보도를 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최흥집 전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 나왔네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어제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었는데요. 어제 조정래 부장판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 일반에 이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심어줬고 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죄질이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특혜를 받고 뽑힌 사람들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게 이게 채용 비리라는 게 가장 그런 게 심각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에게 좌절감을 정말 알려줬죠. 그래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 권모 씨도 징역 1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둘 다 법정 구속이 됐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제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들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건데 일단 지금 기소 중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만 관련해서 어제 구속된 최흥집 전 사장은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권성동 의원이 직접 찾아와서 청탁 명단을 줬다 이렇게 폭로를 했고, 그 염동열 의원도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제 장소까지 특정을 했어요. 직접 명단을 나에게 줬고 자신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을 전했지만 꼭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어쨌든 관련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선고가 내려지는지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청탁을 받아서 실행한 사람은 지금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인데 청탁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 지금 최흥집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공천 받기 위해서 이쪽 관계자들과 굉장히 긴밀한 그 관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게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혐의들은 그동안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최영집 전 사장이 뭐 작년에 작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네. 뭐 거짓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지만 네.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어떤 보도 내용을 본다면 과연 권성동, 염동열 의원들이 네. 완전 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네. 좀 의심의 여지가 있는 네. 게 사실이죠. 네. 재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자, 다음 소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오늘 검찰이 방문 조사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잘 될까? 그런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노컷뉴스 단독 보도입니다. 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조사를 오늘 오후에 시도한다고 합니다. 시도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재판에도 지금 박 전 대통령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본인이 거부하면 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게 앞서서도 뭐 강제징용 피해자들 관련해서 압류 소송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진술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도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걸린 재판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재판에까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 검찰이 그동안 김규현 당시 외교안보 수석이나 우병우 전 수석 등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진술 재확인한 그런 과정인데요. 성과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8200번님께서요. 걸크러쉬 평론가님 약속하신 대로 라이브 기다리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저희 뭐 준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